네, 됐습니다. 시작할까요? 네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권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저는 네네. 얼굴이 부어가지고 오늘 화면만 잘 받아야 됐었는데 원래 아, 잘 받고 있어요. 광나요? 어, 제가 자료 찾은 거 그냥 여기 노트에 있는 거를 그냥 다 한번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원하는 것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우선은 저는 교재로 하잖아요. 교재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순서대로 안 나가고 왜냐하면 앞부분이 되게 지루하잖아요. 에센셜 오일 배우러 자격증 따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배우러 잘 쓰기 위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은 에센셜 오일 파트를 먼저 하고 이제 중간중간 하는데 그래도 첫날은 정의라던가 뭐 역사는 못하더라도 뭐 정의나 뭐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오늘은 클렌징 폼하고 클렌징 오일에 들어가는 오일로 제가 해볼게요. 자, 교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로마 배울 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맛병통착처럼 보여지고 하는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뭐 우리처럼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쓴 책도 아니고 그냥 뭐 하더라, 뭐 하더라 그럴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교재는 연구 결과와 논문을 바탕으로 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 부분을 항상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웠는데도 당연히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레몬이면 레몬 부분 파트를 보면 주의할 점 나와 있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도 레몬이나 이렇게 쳐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우선은 제가 PPT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책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PPT를 보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2급 교재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원데이 클래스 강의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대로 우선은 나가볼게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로마 테라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으세요? 향기, 향기, 또 치유, 치유. 힐링. 너무 너무 고급진 답이다. 거의 보면 디퓨저, 향초, 마사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아침 머리 감았던 샴푸에도 향이 있을 거고, 그죠? 치약에도 향이 있을 거고, 로션에도 향이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는 향기라는 뜻이고 테라피는 치유. 향기로 이용을 해서 치유하는 요법인데 향기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침에 머리를 감았던 샴푸의 향기가 우리 몸을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딸기 사탕을 먹었어요. 그러면 딸기 향이 있잖아요. 그 딸기 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가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래서 치유되는 향 공부를 할 건데, 치유가 되는 향을 그냥 좀 어렵게 에센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의를,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향기 나는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호흡기 또는 피부로 체내 흡수시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이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인데 쉽게 말하면 현대의학 발달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그 식물을 이용을 해서 몸을 이롭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동양은 이렇게 보시면 식물을 건조를 시켜서 물에 우려서 수액으로 쉽게 생각하면 한약, 한방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근데 서양은 유액으로 오일로 추출하거나 아니면 식초를 발효를 해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양약이 1900년대 양약이 발달하면서 자연적인 치료가 좀 이렇게 쇠퇴되긴 했는데 요즘 다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맨 밑에 빨간색만 제가 색을 틀리겠는데 향기 나는 식물의 꽃, 줄기, 잎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해서 체내에 흡수시켜 몸을 치유하는 것. 그거는 한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양이면 한방이면 병동시장 가도 약재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럼 그 약재들을 배우지 왜 서양이 굳이 똑같은 한방을 배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가 이슈가 되는 이유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체내에 흡수시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동시에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몸과 마음을 같이 건드리는 거는 이 아이템이 독보적이랍니다. 자, 쉽게 말하면 라벤더 오일은 써보시지 않은 분들은 많은데 다 알고 계세요. 특히 숙면에 좋다는 거, 불면증에 좋다는 걸 알고 계신데 저는 오늘도 클렌징 폼에 라벤더를 넣었는데 그 이유가 재생과 보습을 위해서 라벤더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스킨에 라벤더를 넣어서 라벤더 스킨을 만들어 쓰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피부에 좋으라고 저는 오늘 라벤더 스킨을 발랐어요. 그런데 향이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향이 들어가면 당연히 제가 저녁 스킨으로 라벤더 스킨을 발랐을 때 어, 숙면에 도움이 되겠죠. 의도치 않았는데 저는 피부에만 의도를 하고 라벤더 스킨을 썼는데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향기 에센셜 오일을 써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접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더 많으세요. 자, 근데 라벤더 허브나 로즈마리 허브를 손으로 만졌을 때 향이 훨씬 진하게 느껴지시는 건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분명히 더 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손으로 만졌을 때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사람이나 인간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적이 오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저를 몸을 움직여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물은 그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면 평생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뿜어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브를 손으로 만졌을 때 향이 나는 이유는 우리 손을 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식물이. 그래서 향이 향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들 피톤치드 들어보셨죠? 피톤치드가 사람한테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피톤치드 네. 좋죠. 우리 연희쌤 마이크 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대답을 좀 네, 해주세요. 이게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하게. 나는, 너무 어색해서. 지금 네. 녹음하니까 가급적이면 방해 안 하려고 아, 지금. 그래서 아, 음성을 네, 해야지. 좋아요. 피톤치드 네네. 좋아해요. 소리가 네, 자꾸 네. 끊겼다, 풀렸다 이러네. 피톤치드가 네, 우리 좋고 쉽게 가면 피톤치드는 힐링되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렇고 피톤치드 생각하면 그냥 힐링이 음, 생각이 나잖아요. 스트레스 풀리고. 네, 근데 맞아요. 피톤은 원래 식물이라는 뜻이고 치드는 죽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식물에서 나오는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럼 식물에서 그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무엇을 죽이기 위해서 뿜어낼까요? 박테리아? 적들. 박테리아, 그죠? 균, 원래나 미생물, 나를,
그리고 진드기나 뭐 벌레세균, 안개 이런 거 박테리아. 내는 거잖아요.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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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피톤치드는 원래 식물에서 뿜어내는 죽이는 물질인데 식물이 뿜어내는 적을 못 오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물질은 우리 사람한테 되게 이로운 향이 엄청 많아요. 그들의 적한테는 안 좋지만. 그래서 그 향들을 모아서 여기에 한 병에 담은 거거든요. 사람한테 이로운 향기들을. 자, 그러면 그 향이 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향 주머니, 저는 여기에 에센셜 오일 주머니라고 했지만 향기 주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향기가 갇혀 있는 주머니가 있을 건데, 페퍼민트, 라벤더, 오레가노, 그다음에 로즈마리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가 로즈마리. 향기 주머니인데 그 옆에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게 솜털이에요. 솜털도 이렇게 커 보이는데 엄청 미세하잖아요. 향기 주머니가 거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적이 왔는 줄 알고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레가노 향기 주머니 보시면 이렇게 막이 벗겨져요. 막이 벗겨지면서 순간적으로 안에 있는 고농축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맡았을 때 향이 더 진해지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물질을 에센스라고 해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중에 고농축에 좋은 물질 에센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 향기 주머니 안에 이게 초록색 이런 거를 에센스라고 해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추출 부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열매, 꽃, 줄기가 두 군데잖아요. 수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교회나 네, 성당. 네. 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선물했던 게 황금, 유향, 모략인데, 줄기에 유향, 모략. 수술된 모략과 유향이 있잖아요. 그 모략과 유향이 그때 선물했던 오일이거든요. 자, 모략은 미르라는 오일이고, 유향은 프랑키센스라는 오일인데, 선생님들 소나무의 송진 보셨을까요? 소나무의 네, 송진이 네, 나오는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네. 어떤 나무는 소나무 송진이 엄청 많고 어떤 나무는 깨끗하잖아요. 그 소나무가 송진을 뿜어내는 이유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략, 유향, 벤조이는 그 상처를 내서 내 상처에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건데, 자, 이거 보이세요? 선생님들, 요거 저는 다인소에서 산 것 같아. 유향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세요? 네, 되게 싸요. 몇천 네, 원이었던 것 같아. 요거를 사세요. 그래서 얘가 우리 교재 준비하셨어요? 2급 교재 있으세요? 네, 여기에 프로세스 한번 볼까요? 책에서. 자, 67페이지를 보시면 자, 프랑킨센스 유향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칼로 상처를 내요. 일부러 상처를 내서 처럼 나오게 눈물을 툭툭 흘리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굳히는 동안 거의 5개월이 걸린대요. 그 밑에 보시면 색깔이 좀 틀리죠, 결정체들이. 그래서 결정체로 이제 색깔로 등급을 정하는 건데, 제가 보여준 게 유향 결정체예요. 요게. 근데 이제 색깔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고 1등급, 2등급은 뭐 당연히 에센셜 오일로 추출이 되고요. 그 밑에 등급은 아주 고가의 향수 베이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등급, 7등급 밑에 등급은 선생님들 그 한글 한번 보시면 보스웰리아 카레트리 카르테리, 보스웰리아, 사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오일을 배우다 보면
학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스웰리아 나무, 보스웰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홈쇼핑에 관절에 좋다고 보스웰리아 건강 보조식품 많이 팔거든요.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요거. 그래서 요거 7, 8등급 되는 거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게 나오는 거래요. 근데 1등급, 2등급은 에센셜 오일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수지에서 추출한 모량, 유향, 벤조인은 상처를 내서 토어내는 물질로 만든 거예요. 자, 열매, 꽃, 줄기, 잎, 그다음에 줄기 그 껍질이나 등치에서 추출한 거 있고 뿌리에서 추출한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위에서 추출을 한답니다. 자, 선생님들 보시면 뾰루지도 염증이고요. 구내염도 염증이고 관절염도 염증이고 위염도 염증이고 뭐 질염, 방광염 다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내 몸에 많이 생긴다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한 상태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 몸의 아픈 면역을 상태. 올리면 되겠죠. 면역을 올리는 네.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 자, 운동, 그 다음에 잘 자고, 그 잘 다음에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죠? 잘 그리고 잘 먹고, 먹고, 잘 드시면 되는데, 먹고, 그러면 피자나 햄버거를 잘 먹으면 면역이 올라갈까요? 아파지죠. 아니에요. 자, 어, 좋아요. 산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화.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그래서 산화, 요 표시, 표는 뭐냐면, 제가 원대에 처음 갔을 때, 이 표를 보고 저는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데이 클래스 간 이유가, 저 공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도 오라 그래서 안 갔더니, 선물을 했어요. 친구가. 피부 고민이 뭐냐고 해서 제가 모공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르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발랐는데 정말 5일 뒤에 뭔가 틀려진 거를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원데이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항산화 이게 2007년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그 실시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음식과 에센셜 오일의 항산화 능력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항산화 음식을 보면 맨 밑에 당근 써 있죠. 음, 당근은 210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쭉 올라가면 브로콜리도 몸에 좋죠. 제가 지금 이게 컵이 가려서 그 숫자가 잘 안 보여요. 자, 노니주스 블루베리 맨 위에 빨간색 써 있죠. 1700대 2400대예요. 자, 당근하고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항산화 수치로 보면 물론 당근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있지만 산화 수치로 보면 당근보다는 블루베리 먹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블루베리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근데 옆에 에센셜 오일의 숫자를 보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다들 가격인 줄 아세요. 자, 이거는 항산화 수치를 에센셜 오일을 나타낸 건데 자, 미르 한번 보시겠어요? 37만 대예요. 37만 대, 클로브는 100만 대. 자, 미라 아시죠? 선생님들, 미라. 자, 이집트 그 뜨거운 나라에서 시체가 썩지 않게, 무언가를, 당연히 방부제 역할을, 그때 당시는 방부제가 없었잖아요. 합성 방부제가 파라벤이. 그렇기 때문에, 방부 역할을, 무언가를 시체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했던 게, 그리고 이 이집트 편에 벌거벗은 세계사 이집트 편 한번 보시겠어요? 그 보시면 미라 만드는 그게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모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하시든지 동영상 부분을 캡처를 하셔서 그걸 보여주시면 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미르는 음, 선생님들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뇌하고 장기를 몸속에서 먼저 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뇌하고 장기를 먼저 빼는데 뇌는 어디로 빼냐면 코로 빼요. 코와 그러면 뇌는 엄청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체기를 넣어서 뇌를 막 이렇게 조사버린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긁어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거 수지라 그랬죠. 끈적끈적하거든요. 자, 미르에 그 수지를 그 코 속으로 해서 뇌 안을 다 채운대요. 그리고 거의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거의 미르 오일의 시세를 절였다 할 정도로 미르 오일을 참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 외에 타임이나 뭐 여러 가지 허브들이 들어가는데 자, 그건 뭐냐면 미르는요 천연 방부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천연 방부제인 미라를 만들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스트 미라를 미르에서 어원을 해서 미라라는 이름을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표를 보고 수치가 높은 제가 그리고 5일 동안 미르를 써보고 효과를 보고 간 거기 때문에 오일들을 내 피부에 바르면 그럼 천연 방부제를 바르는 거잖아요. 천연 방부제를 바르면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거는 바라지도 않지만 내가 친구들이랑 꾸준히 있으면 노화 속도는 틀려지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훨씬 더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저는 미라를 썼습니다. 미르를 쓰고 저는 이제 오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계기가 있으면 누구든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제가 볼 땐 누구든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빨리 스며들고 어떤 분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내 피부가 빨리 좋아지고 상처 부위가 낫던지 머리가 낫던지 하시는 분들은 직접 경험을 빨리 하신 분들은 내 몸에 스며드세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할 때 저는 화장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보다는 그러면 음, 확실히 틀려져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약간 사업자 쪽으로 더 하시는 분이라서 저랑 약간 결이 좀 틀리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대놓고 에센셜 아로마를 제대로 배우면 제일 먼저 주는 게 화장품 값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도테라 스킨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영양크림에 첨가를 해서 하는 레시피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그리고 예, 오른쪽 맨 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써 있어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연적인 게 양약이 서양 의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적인 치유들이 되게 멈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이슈가 되는 것 이유는 예전에는 스테로이드제 그러니까 뭐 라벤더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연구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고 저렴하고 빠른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호르몬제, 그다음에 항생제 등등.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자연 치유들이 쇠퇴를 했는데 그들의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남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게 2016년 전후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로마 테라피를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로마 테라피 정의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네 페이지인데 두 번째 단락에 효능을 쓴 게 아니라 독이 되는 화학 제품을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아로마 오일은 약용식물에서만 추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여서 아로마 오일은 조금만 넣고 향기가 나는 화학 물질 아니면 오래 쓰기 위해 방부제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이건 뭐 주의사항을 먼저 알린 거잖아요. 효능보다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아직 레몬 오일을 예를 들면 천연 레몬 오일을 10%만 넣고 나머지는 화학 제품을 넣어도 천연 아로마 오일이라고 팔 수가 있어요. 그게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95% 이상은 다 합성이 섞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주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쓰기 위해서 이제 오일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자,
쑥이 여자들한테 되게 좋잖아요. 그죠? 여자들한테 되게 쑥이 여자들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예전 고대부터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버섯을 먹고 죽으면 독버섯, 괜찮으면 먹어도 되는 버섯. 그죠? 그러다가 1900년대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쪼개는 산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쑥의 어떤 기전이 여자한테 좋은지 이런 식으로 쪼개는 산업. 그래서 거의 얘는 레몬 오일에 비타민 C 없어요. 산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모든 에센셜 오일은 유기 화합물로 돼서 물질로 되어 있는 거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화학자분들이 되게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900년대부터 이 에센셜 오일을 연구를 해서 노벨 화학상을 타신 분들이 6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이 얼마나 대단하면 노벨 화학상까지 줬겠어요. 그죠? 자, 1969년에 영국 같은 이분 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어떤 걸로 탔냐면요. 베타 카리오필렌. 그거로 탔더라고요. 그래서 베타카리오필렌 제가 코피가 50% 들어있어요. 베타카리오필렌이. 그리고 야로폼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69년에 이거 영국 같은 이분 거는 제가 설명을 꼭 해요. 그래서 베타카리오필렌을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카페에다가 이거 에센셜 오일 놨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80% 90%였어요.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매니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훨씬 더 에센셜 오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진짜 간혹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매체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노출을 시켜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 오일을 저도 항상 첫 시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박태원 선수가 나와서 했던 그 감정 오일이 우리가 오늘 할 감정 오일이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음,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안 하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저 이거 꼭 하거든요. 이거 저 허여진 교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향을 맡으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코로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럼 코로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그런데 호흡기로 들어감과 동시에 건드리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의 한 부분이거든요. 변연계라는 부분인데 거기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향을 맡으면 항상 뇌의 변연계도 같이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호흡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는 변연계가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썼던 뇌예요. 잠시만요. 근데 이 옆에 변형계를 한번 보시면 해마랑 편도체, 시상하부 여러 개 중에 그 세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후각은 그러면 뇌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뇌하수체 거기 써 있죠. 뇌하수체 나와 있나? 뇌하수체에 혹시 종양이 생길 때 어디로 수술하는지 아세요? 코? 기술력이 발달해서 코로, 코로 가깝기 때문에. 음, 그 우리 뇌는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BBB라고 하거든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그 뇌혈관 장벽에 이상이 생기면 그 안에 뇌 이상이 생기면 약이 안 들어요. 대표적으로 치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학이 계속 발달을 하는데 치매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잖아요. 치매 환자의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아직. 왜냐하면 그 뇌혈관 장벽을 못 뚫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뇌혈관 장벽을 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대마초, 마약. 음, 향을 맡으면 정신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장벽을 뚫어서 그 뇌의 변형계에 줬다는 거. 그 변형계가 아니라 그 뇌혈관 장벽을 뚫었다는 거예요. 대마랑 그 마약은요. 흡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교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에는 혈관 장벽을 뚫는 게 많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은 것도 많고 하는데, 자, 그러면 향은요,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저요. 당연히 뇌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코로 향기를 맡으면 바로 뇌와 연결이 되는데, 어, 특히 뇌에 그 변형계라는 곳에 연결이 된다는 그림을 보셨죠? 자, 우선 편도체, 시상하부, 해마 요 세 가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과 위험을 인지하는 곳이에요. 편도체는 그래서 감정 조절과 그 감정을 처리하는 기관이 편도체예요. 음, 편도체가 편도체가 발달이 많이 되신 분들은 감정이 예민하대요. 음, 그리고 편도체에 문제가 있으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기가 힘들대요. 자, 그래서 사이코패스들 보면 편도체 이상이 있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서에 가서도 막 다 때려 부시고, 근데 다음날은 멀쩡해.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은 그 알코올이 그분의 편도체를 마비를 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공포, 불안, 위험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편도체가 마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시면 좋고, 편도체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도 편도체 이상으로 인해서 분노 조절 장애 감정들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음, 그게 인공향이 저는 한몫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저희 때는 향수를 20대 이상 썼었잖아요. 언니들이 쓰는 향수였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이소 쇼핑 가면 향수를 사요. 근데 아로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마. 또 하나, 야생 그 싸나운 동물들에게 그, 그 동물들의 편도체를 다치게 되면 순한 양으로 변한대요. 네, 재밌죠? 그러게요. 해마. 해마는 다 아시죠? 단기 기간의 기억들과 공간 기억을 관장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치매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치매하면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잖아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은요, 단기간,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좀 전에 했던 일을 먼저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점점 기억을 잃어서 예전 일은 또 기억을 못 하는데, 자,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은 단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해마의 노화예요. 해마의 노화. 자, 겪는 것 중에 가장 잔인한 병이 뭔지 아세요? 기억을 못하는 거. 치매. 치매. 제가 오늘도 TV에 나오는데, 제일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심혈관 질환이 3위고요. 2위가 암이고요. 1위가 치매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러면 해마를 자극하면 치매 속도를 줄일 수 있겠죠. 막을 수는 없지만, 그죠? 자, 네. 브라질에서 실험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말기암 환자들인데 치매를 걸리신 분들, 말기암 환자면서 치매이신 분들한테 동의를 얻었대요. 뭐냐면, 해부를 할 수 있게끔. 말기암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새로 생기는 뇌세포에는 색깔이 틀리게끔 무슨 뭐 처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뇌세포는 뭐 열 몇 살까지만 뇌세포가 성장한다고 해서 아이들 막 뇌 집중 치료 그런 뇌파로 뭐 하는 그런 사설 그런 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구 결과가 바뀌었대요. 나이가 들어도 양은 줄지만 뇌세포는 계속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네. 어쨌든 새로 생성되는 뇌세포가 색깔을 틀리게끔 무슨 장치를 해놓고 한쪽 그룹은 향으로 계속 자극을 주고요. 당연히 천연향이겠죠? 쪽 그룹은 그냥 원래대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해부를 했대요. 근데 정말 음, 또 자극을 줬던 함께 노출을 시켜줬던 그 군이 색깔이 훨씬 더 많은 새로 생긴 뇌세포가 많았대요. 네. 음, 그런 실험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한 거는 치매 걸린 어르신들한테 된장이나 청국장을 가지고 가서 코에다가 댄 거죠. 그래서 할머니 이게 무슨 향이에요? 하면 치매 초기에 어르신들은 당연히 안 돼요. 이거 청국장, 이건 뭐 된장 이렇게 아는데 치매 속도가 진행이 된 분일수록 그 향을 모른다고. 향이 안 난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듣잖아요. 벽에 무슨 칠할 때까지 뭐 그 얘기가 뭐냐면 걸리면요 후각도 마비가 돼서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 똥을 주무르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까지 하는 이유가 향을 아예 못 느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해주시면 좋고요. 음, 자폐 아이들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그, 뭐라 그랬죠? 표현을? 자폐 아이 성향이 있는 친구들 어떻게 알아내는지 아세요? 제 친구의 조카도 약간 너무 상하고 그래서 자폐인가 혹시 그런 증상이 있나 병원에 갔더니 4살 이후에나 된다고 하더래요. 더 커야 되지 어렸을 때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자폐 성향 그러니까 아이들을 최대한 몰입을 시키게 만화나 뭐 영화를 틀어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몰입을 하게 해놓고 한쪽 손에는 향기가 좋은 향을 얘네한테 대고 그다음에 한쪽 손에는 악취가 나는 향을 대겠죠. 향이 안 좋은 향을.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게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좋은 향이면 가만히 있고 당연히 향이 안 좋은 향을 옆에다 갖다 대면 되게 쉽겠죠. 근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그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1차로 걸러내는 게 향 걸러내면 돼요. 70%를 걸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자폐 성향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하시면 좋고. 그래서 향으로 요즘은 자폐 이 에 당연히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자, 저는 그래서 호르몬의 사령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향을 많이 맡으면 요즘 아이들 성조숙증 걸린 아이들 많잖아요. 그게 인공향이 우리 호르몬이라고 해서 가짜 호르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긴 게처럼 해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일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공향이 한몫하고 특히 섬유유연제.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특히 속옷에 섬유유연제를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흡수도가 훨씬 8을 1이라고 보면 생식기는 43배가 47배 정도 되더라고요. 절대 더구나 피부 장벽이 없어요. 성기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흡수도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절대 여자아이들 속옷은 특히 섬유유연제로 하면은 안 좋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고, 음, 특히 비염인 친구들 많잖아요. 당연히 비염이 심해지면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럼 해마에 자극이 없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다음 지금 몇 분이에요? 3시 18분. 자, 이제 책으로 와서. 자, 우선 제가 요 정도는 이제 원데이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2급 처음 나갈 때는 저는 이 책은 연구 결과와 논문으로 바탕으로 한 교재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자, 이렇게 명칭에 보면, 아로마 1페이지 보면, 명칭에 빨간색, 책을 보다 보면 색깔이 틀린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향기 나는 식물에 쭉 써 있죠. 그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예요. 자, 그리고 WHO에서 이번에 건강을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질병만 없는 신체가 건강한 게 아니라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정신적, 사회적 요즘은 마음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로마를 접하게 되면 동시에 건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훨씬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외로움을 세계보건 위협, 그것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을 했대요, 외로움을.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외로움을 요즘에 독거 노인이 전 세계적인 추세래요. 그래서 외로움이 매일매일 흡연을 15개 피우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음주인데 그냥 음주가 아니라 과도한 음주에 비유를 했고, 외로움을. 그 다음에 비만도 과도한 비만이랑 비교를 했대요. 그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 외로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설명하면 약용 성분이 있는 허브가 가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그냥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용 성분을 이용한 식물을 우리가 인간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가공한 상태를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자, 지구상에 식물이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지구상의 식물이 50만 종이래, 식물이. 근데 허브로 분리한 식물은 5천여 종이래요. 허브는 뭐예요? 약용 성분이 있는 걸 허브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천종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약초예요. 약초들을 허브라고 하는데 오일로 추출하는 거는 한 200여 종.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늘어나겠죠. 자, 근데 테라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오일은 한 100여 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오일은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주의해야 될 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 한 방울씩 해서 시향을 하게 하고 그 페퍼민트 한 방울이 차로 만들었을 때 페퍼민트 차로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거를 만들었을 때 종이컵 종이컵으로 56잔이 나옵니다. 그 정도 고농축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희석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식물이 향을 내는 이유 중에 유혹과 번식을 위해서도 향을 당연히 내겠죠. 뭐 아까 빠뜨렸어요. 유혹과 번식.
13페이지 보면요. 이제 그 다음 역사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고 13페이지. 얘 보면 큰 줄이 글씨 두 번째 줄에 농축된 액체라고 써 있어요. 농축된 액체. 에센셜 오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되는 향기가 강하고 농축된 액체.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리하게 가공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향이 강하고 농도가 진해서 사용할 때는 항상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때는 항상 고농축이기 때문에 원액으로 쓰는 게 아니라 캐리어 오일에 농축을 해야 된다. 어, 너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거 실전이랑 너무 틀려요. 아니, 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오일 추출 중에 동물향도 있는 거 아시죠? 천연향 중에 동물, 식물에서도 추출하지만 동물, 사향, 머스크향, 네. 노르웨이, 스콧 하목부에서 추출하는 사향이고 용연향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고래. 고래, 고래, 향유 고래의 소화기관에서 생성. 고래가 우리 먹는 고래밥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그 고래가 향유 고래래요. 그래서 향유 고래의 소화기관에 있는 그 향도 천연향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레몬 오일을 보면 시트러스 계열만 할게요. 자, 제가 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46페이지 보면 레몬 한번 볼게요. 이거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냥 정직하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학명 한번 읽어볼게요. 시트러스 리몬이라고 써있죠. 자, 오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시트러스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그게 그 이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오렌지 54페이지 보면 보세요. 시트러스 시넨시스. 그리고 항상 하실 때 학명을 항상 읽어주시는 게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이국 교재에서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63페이지 베르가못 아니면 버가못이라고 하거든요. 자, 63페이지 학명을 보시면 시트러스 베르가미아 이렇게 써있죠. 자, 자몽. 자몽은 어디 있을까요? 자몽 75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시트러스 엑스 파라디스라고 써 있어요. 자, 엑스라는 건 교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교배. 교배송이다. 자,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은 레몬, 오렌지, 자몽, 라임도 되겠죠. 여기 책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감귤과 비슷하게 다 생겼잖아요. 이 친구들은 향기 주머니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트러스 계열들은 껍질. 껍질. 자, 껍질. 선생님들 이렇게 껍질을 벗긴 껍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접었을 때 투두둑 하면서 이렇게 수분이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향기가 팍 나잖아. 거기에 수분과 오일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서 한 병에 담은 게, 그 오일 부분만, 그러니까 기름만 담은 게 에센셜 오일인데, 자,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은 다 특징이 있어요. 시트러스 계열은 특징이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아진대요. 향을 맡으면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향기는요. 화학 성분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레몬의 화학 성분 한번 보실게요. 레몬의 46페이지 레몬의 화학 성분 중에 리모넨이라고 있죠. 리모넨이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리모넨 72%. 프로. 그죠? 자, 오렌지 한번 보세요. 오렌지에 리모넨이 몇 프로 들어가 있을까요?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95%요. 95%. 15%, 90%. 95. 자, 95로 돼 있어요, 선생님 거? 네, 네.
제가 완전 최신 교재거든요. 따끈따끈한 아, 한 달도 안 여기는 90%로 나와 있어요. 자, 아, 그리고 항상 또 얘기해 주는 게 아로마 책을 빌려서도 읽거나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사서 보실 거 아니에요. 항상 최신판을 해야 되는 거. 제가 처음 아로마 배울 때 장미향이 300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500가지로 바뀌었대요. 음, 500가지로. 자, 버가못 한번 보세요. 버가못은 63페이지 화학 성분이 이걸로 그었어요. 10%. 자, 그 다음에 자몽 75페이지에 리모넨이 92%. 자, 리모넨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시트러스 계열에는. 그러니까 이 상큼한 향은 리모넨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베르가못을 시향을 하거든요. 베르가못은 더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베르가못 맡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훨씬 네, 고급지죠. 그 네, 이유가 상쾌한 향도 있지만 화학성분 64페이지 한번 보시면 향이 좀 비슷하지만 훨씬 좀 더 좋다, 고급지다, 꽃향이 난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 이유가 화학 성분 보시면 리모넨이 여긴 30%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리나렐 네, 아스테이트는 20%예요. 그럼 뭐냐면 얘는 꽃에서 나는 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이 훨씬 더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고급스럽다고 해야 네, 되나? 네, 그래서 네, 향 차이를 주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자, 시트러스 계열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모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리모넨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트러스 계열은. 그러면 항우울 오일이다. 자, 버가못은요, 버가못은요, 정신과에서 갱년기 우울증 상담을 할 때 많이 발양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꽃에서 출한 그 리나릴 아스테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갱년기 여성들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는 리모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시트러스보다는 버가못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에 당연히 해주겠죠. 자, 두 번째 다이어트에 되게 좋아요. 다이어트에 디톡스 해독. 자, 레몬의 키워드는 디톡스예요. 그럼 독소를 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유해 물질을 몸속에서 빼내는데 시트러스 계열들이 다 좋다. 그 중에 그래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레몬이 1등이다. 자, 오렌지는요. 비타민C 흡수를 돕게 해서 콜라겐 형성에 또 좋고요. 그리고 소화기 연동 운동에 최고 좋은 거는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1등으로 뽑으라고 하면 변비가 심하다. 그 오렌지 수가 제가 변비가 있는데 레몬 수는 효과를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오렌지 수를 마시면 틀려요. 정말 연동 운동에 1등은 시트러스 계열 중에서는 오렌지다. 자, 세 번째는 지방대 제거에 탁월해요. 지방대 제거에 탁월한데 그거 뭐냐면 세정 효과가 있다. 세정 효과가 있다. 1번도 레몬이에요. 자, 쌤 PPT도 같이 보여주면서 해주세요. 지금 본 뇌 여기서 사진만 나와 PPT 안 있어서. 해요. 아, 이 안 부분은 하고 이제 그냥 나가는 책으로? 거라서 아, 이제는 아, PPT는 이제 첫 시간 이렇게 간단히 아, 설명하고 아니면 문제를 네, 할 때는 PPT 교재들이 없으니까 네, PPT인데 예, 지금 이제 네, 자, 지방대 제거에 탁월한데 그래서 우리 그 마트 갔을 때 그 퐁퐁 파는데 네. 가면은 무슨 퐁퐁이 많죠? 레몬 향, 오렌지, 오렌지 레몬 향, 이런 거. 뭐 네, 자몽 향. 자, 물론 또 상큼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시트러스 계열들이 지방대 제거에 되게 음, 탁월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건 이제 합성이겠죠. 자, 우리 시트러스에 들어있는 리모넨은 천연 리모넨인데 음, 석유도 기름이에요. 그죠? 석유도 네, 기름이기 때문에 석유로 만든 것도 시트러스 계열이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할 때 이거
하시죠, 항상. 스티로폼. 그 조금 녹이는데 제가 처음에 얘만 녹였거든요. 얘만 녹였더니 수정 사장님이 얘만 녹이는 걸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레몬 오일 너무 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얼마나 독하길래 스티로폼을 녹여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이게 뭐냐면 그 흑백 충전재예요. 이거 인터넷으로 몇천 원씩 사면 막 한 박스 왔어. 이거 나눔해 드릴 수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택배 충전재거든요. 요거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그럼 천연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레몬 오렌지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여기에도 떨어뜨려요. 그럼 당연히 얘는 안 녹죠. 안 녹겠죠. 얘만 녹아요. 그걸 비교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스티로폼만 하면 속으로는 들어도 와 저거 겁나 되게 센 거 독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할 때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천연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교재 앞에 네임펜 있으시면 네임펜을 이렇게 찍 긋고 그 위에다가 레몬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네임펜 싹 지워지거든요. 근데 일반 종이보다 이렇게 코팅돼 해야지 지워지지 종이에 쓴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셔도 되고 그래서 지방때 제거에 탁월하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클렌징 폼에 레몬과 오렌지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유는 클린 효과. 모공은 그 기본적으로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이 있어야 되면 첫 번째는 모공이 작아야 돼요. 근데 모공 속에 피지가 있잖아요. 그 피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모공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레몬과 오렌지로 그 모공 깊숙이 박혀 있는 피지까지도 먼지까지도 깨끗이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꼭 그 클렌징에 레몬 옥시트러스 계열을 함께 써주면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정화 시트러스 계열의 또 공통적인 거는 정화 능력에 탁월해요. 정화는 피부 정화에도 좋고요. 공기 정화에도 좋고 내 몸속 정화에도 최고예요. 시트러스 계열이. 그래서 피부도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마시면 레몬수를 마시면 내 몸에 혈관에 끼어 있는 노폐물들 그것도 다 지방대잖아요. 걔네도 다 녹인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미백 기능이 있어요. 피부가 하얗게 된다는 건 피부 자체를 하얗게 된다는 것보다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미백 효과가 있다고 어제 그 수정 사장님이 그저 말씀을 해준 독소 뺀 극단적 다이어트를 하면 먹는 것도 그거 요새 저도 하나 배웠잖아. 연예인들 피부 하얀 이유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염증을 줄여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동 운동. 소화기 계통이 좋아요. 근데 연동 운동의 1등은 오렌지라는 거. 그리고 모공 수축. 당연히 모공 수축에 다 좋고요. 헤르페스. 호진에 좋아요. 그리고 리모넨 성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봐서 이제 눈에 지금 첫 시간이지만 눈에 익숙해졌을 텐데 리모넨으로 연구 결과가 엄청난 게 있어요. 뭐냐면 리모넨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어요. 어? 내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리모넨은 기본적으로 항염과 항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 리모넨 성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 강한 박테리아 살균형인데 오렌지가 썩을 수 있잖아요. 썩었을 때 벌레 생기는 거 보셨어요, 선생님들? 사과가 썩거나 복숭아가 썩으면 막 벌레 생기잖아요. 오렌지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죠. 없었어요. 없죠. 그냥 누르고 곰팡이 생기면 끝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껍질에 있는 향기에 리모네 성분이 강력한 살균력이 있대요. 그래서 벌레들이 먹지를 않는데요. 벌레들이. 그리고 음, 리모넨이 그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고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천연 항암 치료제로 리모넨의 잠재 가능성을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바다 환경에 오염을 준 아까 스티로폼 바다 환경에 되게 주범이잖아요. 얘를 녹이는데도 없애는데도 리모넨으로 할 그런 지금 치료 중이라고 제가 국제 자격증 배울 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제 자격증 배울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 위스콘 대학에서도 그렇고 중국 한일 대학에서도 했는데 특히 리모넨이 어디 암에 좋으냐면 탁월하냐면 유방암. 유방암 종양 사이즈가 85%가 감소한 논문이 있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립선암, 대장암에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 유방암을 강조를 하죠. 예. 그래서 레몬수 많이 마시고. 그래서 시트러스 전체 계열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책으로 넘어가거든요. 책으로. 그래서 레몬을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페퍼민트, 제가 페퍼민트랑 라벤더랑 레몬만 해볼게요, 선생님. 우선 44페이지 에센셜 오일 설명할 때 제가 처음에 저 자격증반은 항상 그 인트로 키트 있잖아요. 5ml짜리 레몬과 오렌지 오렌지. 아니다. 레몬, 라벤더, 페퍼민트가 들어있어요. 3만 원짜리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자격증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하나씩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있으니까 페퍼민트, 레몬, 라벤더는 항상 그래서 첫 시간에 그 설명을 거기까지는 해요. 자, 페퍼민트 보시면 페퍼민트, 레몬 이게 순서대로 보시면 페퍼민트가 1등이라는 거는 참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오일이 페퍼민트, 두 번째 나오는 레몬, 세 번째 라벤더라는 거. 자, 페퍼민트는요. 천연 해열제, 천연 진통제, 천연 소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명 한번 읽어볼게요. 44페이지. 멘타 멘탈. 피페리타. 자, 멘타 피페리타. 자, 얘는요. 해소 막힌 거를 뚫어주는 장기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 답답하게 막혀 있는 소화에도 되게 좋고 두통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화병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향을 맡으면 그러니까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거의 보면 페퍼민트인데 이게 그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게 해줘요. 그래서 집중력의 대표 오일 중에 하나가 페퍼민트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 또 시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페퍼민트는요 통증에도 되게 좋아요. 통증. 그래서 아까 제가 천연 진통제라고 했는데 통증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염증성 통증, 신경성 통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대요. 페퍼민트는. 근데 라벤더랑 같이 쓰면 훨씬 시너지가 좋다는 거. 자, 식물의 특성 중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어요? 정유는 꽃이 피는 오전이나 아침 이슬이 마를 무렵에 한량이 가장 높아 6, 7월에 수확한다. 이건 뭐냐면 페퍼민트 화학 성분 보시면 멘톨이 44%고요. 그다음에 멘톤이 2, 30%라고 돼 있어요. 멘톨 성분보다 멘톨 성분이 많이 추출이 되면 페퍼민트 우리 자극이 있잖아요. 멘톨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멘톨 성분이 훨씬 많이 추출이 되면 자극이 훨씬 많이 있는 페퍼민트 오일이 되는 거예요. 자, 멘톨 한번 보시면 그 보라색 글씨가 있어. 그 위에 멘톨은 피부와 점막을 시원하게 하고 항균 작용이 있으면 통증을 완화해 고대부터 약용으로 이용해 왔다. 자, 그래서 비염, 축농증, 막힌 거 해소하고 거기에 1등 성분이 멘톨인데 자, 그 아까 읽었잖아요. 꽃이 피는 오전이나 아침 이슬이 마를 무렵. 자, 왜냐하면 개화,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지 않는 상태에서 페퍼민트 허브를 추출을 하면요. 나온대요. 꽃이 피는, 개화 후에 꽃이 피는 상태에서 추출을 하면 멘톨 성분이 훨씬 추출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 인삼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게 인삼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삼이랑 미국 인삼이랑 중국 인삼이랑 효능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산 인삼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충주 네. 인삼보다는 금산 인삼이 더 좋겠죠? 자, 네. 그럼 금산 인삼 중에 쓰레기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옆에 있는 농지에서 키운 인삼이랑 청정 지역에서 키운 인삼이랑 똑같을까요? 청정 틀리겠죠? 지역이 훨씬 좋겠죠? 자, 그럼 금산 인삼의 종자를 가지고 미국 땅에도 심고 같은 종자예요. 미국에도 심고 중국에도 심었어요. 종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효능이 있을까요? 달라요. 틀리겠죠. 그래서 원산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알지 못하잖아요. 도대체 이 인삼이 어떤 성분이, 사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고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쉽게 몸에 좋은 홍삼 살 때 어떻게 해요? 믿고 먹는 정관, 정땡장, 그죠? 그래서 오일도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도테라를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회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어, 그 화학 성분 중에 멘톨 이런 것처럼 그 성분들조차도 다 이렇게 몇 퍼센트 치유 효과가 있도록 맞출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 뭐 설명해 주시면 좋고, 음, 그리고 페퍼민트에는 프레곤이라는 성분도 있대요. 얘는 독성이래요. 그래서 그냥 추출을 하게 되면 프레곤도 추출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그냥 오늘 배웠다고 해서 페퍼민트를 오일을 사서 쓰면 오히려 독이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런 것도 다 어, 가려가면서 테스트해가면서 추출을 한 그 오일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접할 때는 이제 오일을 그렇게 아로마 테라피스트인 저도 솔직히 인터넷으로 살 때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치면 천연 아로마 오일 하면 유정이라는 회사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몇 개 회사에서 그 라벤더에다가 Q&A에다가 다른 적이 있어요. 이거 리나릴 알세테이트 리나릴 성분이 몇 프로 들어가 있나요? 왜냐면 몇 천 원짜리 제가 확인하고 싶었거든, 답변을 하는지. 두 군데는 답변이 없고요. 한 군데는 리나릴 아세테이트 이거 몇 프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당연히 합성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것까지 하려면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아로마를 고르기는 되게 힘들어. 근데 진짜 답변을 해주더라고. 근데 정확히 리나를 아세이트 몇 프로, 리나를 몇 프로 이렇게까지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만 해도 그런 거 설명 못 해요만 해도 고르는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 합성인지 아닌지까지도 이제 그 배우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출 방법 중요하다는 거. 오일은요, 페퍼민트는 소화기계 되게 좋은데 소화장애에 좋다는 논문만 90편이래요. 90편.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저는 꼭 페퍼민트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거든요. 페퍼민트, 레몬, 그다음에 라벤더는 그래서 페퍼민트는 소화기계에 탁월하다. 자, 오일의 효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집에 가서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읽으면서 막 한 달락 한 달락 읽으면서 그냥 안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자, 맨 밑에 오일의 효능 맨 밑에 보면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이 좀 있어 민감한 사람은 주의. 자, 그게 멘톤 성분이에요. 멘톤. 제가 예전에 배울 때 헤어 당연히 열을 내리죠. 쿨링 효과가 있으니까 페퍼민트. 그래서 3살이가 4살짜리 진의 애가 열이 있다 그래서 페퍼민트 한두 방울을 볼에 놓고 그 물을 담근 위에 페퍼민트 2방울을 넣고 가지손수건으로 짜서 발라주라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막 몸에 두드러기처럼. 근데 그때는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한 거죠. 그때는 또 이제 그때는 멜라르카 오일을 썼을 때고 그때는 이제 사업자들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열 내리는데 해열제 안 먹어도 된다. 페퍼민트면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왜 나는 그래서 알러지라 그랬지 나는 또 그거를 근데 알고 봤더니 페퍼민트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4세 이하 어린이들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 차라리 스피아민트는 애기 페퍼민트예요. 스피아민트를 권하시든지 아니면 라벤더나 레몬 정도, 오렌지 정도로도 열 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절대 아이들한테는 바르는 거 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실수하실까 봐. 애기들에게 오렌지, 레몬, 라벤더 아니면 스피아민트 정도 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페퍼민트가 되게 좋거든요. 45페이지에 5번째 줄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근육통에 당연히 좋다고 진통제니까. 근데 어깨에 발랐을 때 시원한 감이 아니라 뜨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대요. 그러신 분들은 근육 뭉침이 심하신 분들은 페퍼민트를 발랐는데 뜨거워 하시는 분들은 근육 뭉침이 심하신 분들이래요. 그리고 두통이나 편두통이 되게 좋다고 했지만 숙취 후 두통에는 오히려 숙취 두통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고. 레몬 보시면요, 레몬.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저는 지금 대충 넘어가지만 설명하실 거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몬 보시면 레몬은 논문이 무려 1,500개 이상. 레몬은 아까 시트러스 계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려서 음, 레몬이 살균 효과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레몬 증기, 수증기, 그 증기로 해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증기를 노출을 시켰을 때 레몬 증기를 노출을 했을 때 뇌수막 같은 수막 구균은 15분 만에 없어지고 없어진 것보다 이제 중화가 됐다고 해야 돼요. 공기가 균이 없어졌대요. 그다음에 티푸스균 장티푸스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티푸스균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안에 공기가 중화가 되고 그다음에 폐렴구균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노출을 시켜줬을 때 공기 중화가 됐대요. 그다음에 포도상균은 2시간 정도면 중화가 된대요.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선생님, 프랑키센스가 무조건 암의 1등 오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유방암 쪽에서는 프랑키센스보다 레몬에 관한 연구가 더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몬도 뇌를 깨우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방에 페퍼민트랑 같이 레몬을 섞어서 블렌딩을 해서 가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뭐 효능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자면 맨 밑에 단락에 면역 촉진성이 있어 적혈구 생명력을 회복시켜 빈혈을 완화시킨다. 이게 완화시키는 거는 혈 생산 능력을 높여준대요. 레몬 오일이. 그리고 동시에 백혈구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세균 및
전염병 감염에 이기는 힘. 이건 뭐냐면 음, 백혈구를 자극해서 생성 촉진을 한다는 거는 면역에 좋다는 거잖아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낮으면 수술 안 해줘요. 그래서 티트리의 그런 능력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항상 티트리나 레몬 이런 것들을 특히 티트리를 발 마사지를 수술 전후나 후나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그 면역 회복도도 훨씬 좋고 수술하기 전에도 훨씬 좋대요. 암 환자들도 뭐 이렇게 그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 단락할 때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음, 이게 레몬이요. 혈관 안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사이토카인을 줄여준대요, 레몬 오일이.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면역 촉진 단백질이래요. 근데 과하면 오히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된대요. 그래서 그 과하지 않게 밸런스를 레몬 오일이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른 감귤류처럼 위장 기능 촉진이 있어요. 자, 어, 레몬수를 마시면요, 소화기계 기능 향상으로 몸의 산성화를 막아줘요. 레몬은요. 자, 몸속은요, 알칼리여야지 건강한 상태고요. 여기 피부는 약산성이 좋은 상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산성화되지 않게 시트러스 계열은 몸속을 산성화되지 않게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트러스 계열은 기름은 또 잘 녹이지만 지성 여드름 피부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이유가 막혀 있는 모공 안에 번식하는 세균 제거 억제 능력이 탁월하대요. 시트러스 계열은. 그래서 집에 이제 여드름 있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을 때는 홈클렌징에 한두 방울 꼭 해서 같이 써주면 여드름 관리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 그렇게 쓰시나? 제가 예전에 세븐스킨 팁 알려드렸죠. 그렇게 쓰시는 분 있으세요? 네. 진짜 어떠세요? 확실히 좋은 거 네. 각질 제거. 네. 그래서 저는 첫 수업에는 그냥 항상 1%로 희석을 해서 스킨 만들기 하는데 항상 끝날 때쯤에는 7가지는 아니더라도 5가지는 꼭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용량 순한 스킨 사오라고 하고 공병 50ml 준비해 오라고 해서 저의 또 하나의 노하우는 나중에는 여기 책이 없는 샌다루도 한 바퀴씩 넣어주고 일부러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럼 이제 그 스킨이 좋으면 심리가 또 그 오일을 이렇게 사고자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시베리안 퍼 같은 것도 되게 시베리안 퍼 쓰세요, 선생님들? 잘 안 쓰시죠? 시베리안 퍼가 멜라닌 생성 촉진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피부 하얗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렇게 하얗게 미백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시베리안 퍼도 같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안 퍼,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5가지에는 이제 그걸 따져서 이제 다 넣어주죠. 특히 시더우드 많이 활용하고요. 시더우드에 있는 그 성분 까먹었다. 고사보려인가? 그게 콜라겐하고 만나면 주름 개선에 극대화를 시켜준대요. 그거 까먹었네. 비사보놀이었나? 비사번호로. 기사 비사보놀이죠? 비사보톨? 비사보톨. 비사보톨? 잠깐만요. 비사보롤 아니면 비사보톨.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비사보로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버리기 와요, 버리기. 시도도 비사보로 같은데. 세드롤. 세드롤 성분. 거기 아마 여기에 써 있나요? 책에는 빼드로 몇 페이지예요? 시더우도? 찾고 있는 중. 뭐라? 시선을 봐요. 시도편에서 아니야? 91페이지. 91페이지. 몇 페이지? 92페이지. 92페이지의 화학 성분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할 때마다 제 성분하면 그걸 꼭 확인을 시켜줘요. 여기 보면 세드롤 성분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성분이 콜라겐하고 만나면 주름 개선에 극대화를 시켜준대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맨날 공부하면서 제가 2급 자격증을 4개나 딴 이유가 도대체 여기 책에는 다 좋다 좋다인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레몬 오일을 보면 리모넨이 72%고 알파피닌 성분이 12%고 뭐 그 알데히드가 10%고 그럼 벌써 몇 프로예요? 90% 이상이 여기에 있는 것만 있는데 그 외에 좋다는 그게 원래 선생님 원래 그 화학 성분이 60여 가지에서 이제 500여 가지로 60여 가지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40여 가지예요? 60여 가지? 60여 가지죠. 그러니까 최소 한 오일당 적게는 60가지에서 많게는 500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60가지의 효능이 있는 거고 많게는 500가지 효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게 화학 책을 보고 공부할 때 도대체 화학 성분이 레몬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만이 벌써 90% 이상 차지하는데 그럼 나머지 몇십 개가 얼마나 많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1%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책에는 다 좋다고 써 있는 게 저는 너무 이게 뻥튀기해서 과장돼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국제과정 준비할 때 그 수업을 받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시트러스 계열은 버가펜 성분이 있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네. 버가펜 성분. 그래서 네. 방독성, 그죠? 네. 제가 카톡으로 제가 이거 수업 자료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자, 지금 카톡 보냈거든요? 그 귀 네. 뒤에 그게 그늘진 게 아니라 까맣게 보냈어요. 응? 귀 뒤에 까맣죠? 아, 네네네. 저는 이제 첫날 클렌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한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로론병이나 코코넛 오일은 다 해주고 선생님들한테 있는 레몬 오일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림프 할 수 있는 로론을 만들어줘요. 그 대신 레몬 오일은 선생님 거 쓰시라고 하고 거기에 자몽하고 사이프러스 뭐 제라늄 같은 거 림프에 도움되는 오일을 이렇게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그렇게 쓰시죠? 저 지금 그렇게 쓰거든요. 그 디바이스 쓰시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그거 쓰실 네. 때 여기에 그 로론병으로 한 2, 3, 40방울 정도 아주 레몬 오일을 잔뜩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문지르세요. 여기에 도포를 하고 쇄골에 도포를 하고 디바이스로 여기부터 풀거든요. 음, 디바이스로. 그 도움이 되겠죠. 림프 푸는 거잖아요. 그 레몬이.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좋다 생각하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죠. 낮에는 쓰시면 안 돼요.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아침에도 여기를 바르신 거야, 그 로론을. 근데 음, 처음에는 몰랐대요. 근데 깜짝 놀라서 톡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설마 진짜 까맣게 변하겠어? 더구나 희석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음, 어느 순간 차를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왼쪽이 더 까맣고 이건 왼쪽이래요. 오른쪽은 덜 까맣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가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오일로 나타난 증상들은 안 쓰면 다 된다. 근데 이건 오히려 햇빛에 착색이 된 거기 때문에 저녁에 오히려 많이 발라줘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원상 회복이 되긴 했어요. 자, 이 예를 들고 자, 근데 버금된 성분 때문에 이 선생님이 희석한 레몬 오일에 반응이 온 거잖아요. 버갑된 성분이 레몬 오일에 몇 프로 들어있는지 아세요? 프로 많이 모르겠네. 성분이? 자, 음, 쓰세요. 이거는 쓰세요. 자, 버가못은 거의 화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머리 향이 좋으니까 향수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발랐던 분이 여기 정말 빨갛게 거의 화산 수준 입으신 분이 쓰셨어요. 예전에 그 전에 할 때 버가펜이 1등, 베르가모 오일이 1등이잖아요. 주의해야 될 오일. 초록색일수록 주의해야 되거든요. 2등이 라임이에요. 자, 버가펜 함량이 그럼 버을 일으킬 정도의 그 능력이 있는 버가펜 성분이 버가못에 몇 프로 들어있냐면 0.44%. 그거밖에. 라임 오일은요 0.25. 비터 오렌지 아시죠? 스윗 오렌지, 비터 오렌지. 우리가 쓰는 건 스윗 오렌지예요. 자, 비터 오렌지는 0.072. 자, 레몬 오일. 우리 선생님 그 뒤에 착색되게 변했던 레몬 오일은요. 성분이 0.0032%래요. 다몽은 0.0012% 들어있대요. 스윗 오렌지는요, 0.00005, 000이 4개예요. 0.00005%. 베르가못이 아까 0.44라 그랬어요? 네네. 근데 자기가 자료 찾아보니까 어떤 데 뭐 0.5% 내외면 0.5% 내외 들어있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0.44%. 그래서 저는 이걸 배우고 나서 와 레몬에 버가못에 0.44%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프랑세스나 자 코파니발 베타카리오필레는 50%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를 설명을 못해. 저 진짜 이 수업하고 다 해결이 됐거든요. 예전에 이 수업 받고 국제 자격증에서 이 수업을 받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 그래서 레몬 오일은 0.003이 가지고 몇 번 안 썼는데 그렇게 착색이 됐다. 그거 팁. 그리고 라벤더 해볼까요? 선생님 4시에 가셔야 된다면서. 제가 원래 라벤더 할게요. 라벤더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아로마. 자, 라벤더가 수분이 좋다고 하는데 라벤더가 수분이 좋은 무슨 성분이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얘는 그냥 키워드가 얘는 진정이에요. 진정과 재생인데 진정.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춰주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게 맞춰져서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라벤더로도 잠을 잘 주무시는데 저는 라벤더 효과 못 보거든요. 저는 캐모마일 진짜 좋아해요. 캐모마일 선생님도 해보셨어요? 아, 캐모마일을 그렇다고 절대 저는 베개 안 뿌리죠. 캐모마일을 에센스, 저는 루롱병에 다 그렇게 에센스로 만들어놔서 스킨 만들듯이 캐모마일이나 제라늄 같은 거는 한 통을 바르면 완전히 화끈거려요. 그래서 세고 그래서 캐모마일은 그리고 향이 너무 진해. 그래서 5방울 넣고 10ml 만들어 놓고 잠 안 올 때 그걸 발라요. 그러면은 캐모마일 오일이 라벤더보다 진정 효과가 더 크신 거 아시죠? 그래서 네. 피부에도 훨씬 더 좋고, 그래서 네. 파괴된 모세 혈관까지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캐모마일은. 그래서 저는 항상 피부에 다 양보를 하죠. 자, 그래서 그걸 바르고 자면, 근데 숨을 깊게 캐모마일 향을 맡으면 진짜 수면의 효과. 제가 이걸 우리 선생님들 몇 분한테 해드렸거든요. 라벤더로 안 되시는 분 한번 꼭 캐모마일 써보세요. 베티버도 좋다고 하는데 베티버는 저는 그 향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 그래서 라벤더가 수면에 좋은 무슨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특히 그 부교감 신경을 얘는 진정 효과를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밸런스가 맞춰 이렇게 툭 쳤던 사람들은 라벤더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라벤더는 진정인데 통증 진정에도 좋고요. 감정 진정에도 좋아요. 그래서 통증은 뭐 생리통, 요통, 뭐 두통, 성장통. 그래서 통증이 진정에 좋고 감정 진정 뭐가 있을까요? 불안, 초조, 화가 났다거나 긴장하다든지 공포. 자, 당연히 ADD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조용한 ADHD가 ADD래요. 그래서 ADD 분노 조절 장애. 자, 근데 이거로 안 통하는 아이 캐모마일이 되게 순한 거라서 자해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도움이 되는 거는 캐모마일.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해 주시고 저는 라벤더 할 때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라벤더 할 때 이 화면 꼭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아오리도 사과라고 부르고, 그죠? 부사도 사과고, 홍옥도 사과고, 그렇잖아. 근데 다 사과잖아요. 근데 사과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나눠지면서 그 각각의 아이들이 있잖아. 아오리는 아오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라벤더도 마찬가지로 사과에 여러 종류가 있듯이 라벤더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근데 트루 라벤더, 프린스 라벤더, 라반딘, 스파이크 라벤더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벤더의 49페이지 화학 성분 보면 리나릴 아세테이트, 라반딜 아세테이트가 45%, 다음 리나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리나릴 아세테이트하고 리나롤이거든요. 얘네 성분들이 그 라벤더 오일, 이 두 성분이 라벤더 오일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벤더의 치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리나릴 아세테이트, 리나롤 성분이 40%, 40% 안팎으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투르 라벤더는 라벤듈라 앙구스티폴리아 투르 라벤더는 이게 그 라벤더의 성분들이고 라벤더는 한 명이 라반듈라 앙구스티폴리아잖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라벤더의 한 명도 라반듈라 앙구스티폴리아. 이거 뭐냐면 라벤더 오일이라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라반딘이나 스파이크 라벤더 오일인데 그냥 라벤더 오일이라고 팔 수 있거든요. 또 절대 트루 라벤더의 효능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리나릴 아세테이트가 스파이크 라벤더는요. 어, 거의 없고요. 리나롤만 한 30% 정도 있고 스파이크 라벤더에는 18시네올 성분이 23%나 있대요. 그래서 스파이크 라벤더는 호흡기 계통이 더 좋겠죠. 호흡기 계통이 18시네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캠퍼 성분이 20% 있어서 통증이 되게 좋대요. 라벤더. 스파이크 라벤더는. 물론 각각의 효능은 있긴 하지만 내가 잠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라벤더 오일을 샀는데 스파이크 라벤더 오일을 사면 그 효과를 못 보겠죠. 자, 라반딘. 라반딘은 저희 스파이크 라벤더랑 거기 X 써 있잖아요. 그게 교배종 이런 거예요. 라벤더랑 스파이크 라벤더의 교배종이 라반딘이거든요. 라반딘보다 재배량도 많고 오일로 추출했을 때 훨씬 더 양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트루 라벤더랑 교배종이니까 트루 라벤더의 효과도 있고 스파이크 라벤더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미비하지만 그래서 라반딘을 트루 라벤더처럼 하는 데가 제일 많대요. 가격이 그래서 오일 추출량이 라반딘이 많으니까 훨씬 더 저렴하겠죠. 오일 가격이. 그래서 그런데 트루 라벤더의 그 효능은 못 따라간다. 라반딘은 거의 뭐 화장품이나 그런 향수 재료로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트루 라벤더는 또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라반딘 오일을 트루 라벤더 오일처럼 한다는 거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음.
그리고 라벤더는 해발 600에서 1000m 고산지대에서 제일 그 향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스에서 제일 많이 라벤더가 나는데 어, 그 품질 좋은 라벤더 오일이 이렇게 그 에센셜 오일로 트루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 나가는 거는 가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다 섞음질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 합성이라 섞여서 딱 그런 방법으로 오일 판매를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톱 물어뜯는 아이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학교 아이들 하는데 꼭 한 반에 두세 명씩 여기가 다 정말 그 피가 나도록 뜯는 아이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하고 쉽게 말하면 에센셜 오일은 전체적으로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 그 예를 손톱 물어뜯는 아이들 예시를 들거든요. 자, 손톱 물어뜯는 데다가 원액을 라벤더 오일을 발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상처가 되게 잘 아물겠죠. 상처가. 그러면 이제 피부에는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향이 아이한테 가겠죠, 당연히. 아이한테 갔는데 의식적이지 않게 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라벤더 향이. 그럼 그 손톱 뜯는 아이들이 이제 거의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뜯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그 아이 마음을 평정심을 잡아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다시 뜯으려 해도 라벤더 오일이 쓰니까 당연히 쓰니까 입에 더 안 갖다 대겠죠. 그러면 입에다 갖다 댈 수도 있으니까 아무 오일이나 또 쓰면 안 된다는 거. 식약처가 통과한 우리 오일만 된다는 거.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근데 제가 저 이거 녹화를 다음에 제가 제대로 해서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어쨌든. 아니, 아, 되게 잘하셨어요. 자, 음. 끝났나요? 마치셨나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음. 스킨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텍스센스하고 미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 공부하고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 주름에 더 좋겠구나, 모공에 더 좋겠구나. 훨씬 그게 더 빠르시고 당연히 써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몇 시간, 얼마나 해요? 한 시간, 한 타임에? 원래? 두 1회차? 시간. 두 지금 시간? 저희도 지금 응? 두 시간. 음, 두 음. 시간에 10회 차로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 평생학습관은 16회 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자료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지. 림프 테라피, 예를 들어서 림프 테라피 오늘 주제를 정해서 림프 테라피. 그래서 림프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왜 림프 테라피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림프 테라피에 좋은 오일을 또 복습을 하는 거죠. 의외로 예, 거기에 사이프러스 제라늄이 림프 활성화에 되게 좋대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블렌딩, 잇몸 그 치유 오일도 제가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구내염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연희 선생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잇몸 블렌딩 그거 반응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우리 그냥 레시피 보면 이 한 병에 그냥 원액을 다 채우잖아요. 근데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겠죠. 야짓잖아. 좀 너무 이렇게 애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 어떻게 했냐면 10ml 스포이드 병에 온가드 한 3, 40방울 넣고요. 티트리 20방울 뭐 예를 들면 이제 근데 거기에 일부러 공부한 걸 막 넣어요. 로즈마리도 넣을 때 있고 유칼립투스 넣을 때 있고 스페어민트 넣을 때 있고 자 레몬 오일 기본적으로 미르, 레몬, 티트리, 온가드 다 잇몸에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선생님들의 요령껏 해서 뭐 유칼립투스 넣을 때 있고 로즈마리 넣을 때 있고 스피어민트도 저는 꼭 넣어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 플러스 원 그 이거 보고할 때 많이 쟁여놓는데 잘 안 쓴다 하는 거를
그런 걸 많이 쌓여 있는 걸 더 많이 인용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반을 채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워요. 코코넛 오일로. 그래서 치카할 때, 치약 위에다가 두세 방울 넣어서 하시라고 하거든요. 은근 구내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효과 봤어요. 다 효과, 정말. 오히려 저는 자궁보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자궁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잇몸이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잇몸 원데이 할 때 그 수업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르 같은 건 비싸니까 많이 못 넣고 온가드나 티트리, 레몬 요 세 개 위주로 해서 미르는 좋다는 거 해서 한 뭐 5방울 클로즈 정도 5방울 정도 넣고 그렇게 해서 잇몸 블렌딩 에센스 만들거든요. 그거 반응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날 뭐 레시피에 들어간 오일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음. 그리고 40만 원씩 받아요. 근데 평생학습관은 강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25만 원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이라서 있기 때문에 비싸면 안 돼서 25만 원에 그 3만 원짜리 인트로 키트 주고 책값은 지금까지 받았거든요. 책값은 그냥 만 원, 지금 12,000원으로 교재가 올랐는데 그냥 저는 그냥 15,000원씩 받아, 만 원씩이었을 때도 그냥 15,000원씩 해서 따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교재비 외 교재비랑 발급비는 나중에 이제 건회로 다시 받고 25만 원으로 했죠. 25만 근데 원에 재료비 다 포함된 거죠? 네. 네. 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가격을 좀 낮게 하시게 무료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고 돈을 내고 배우면 오히려 빠지지도 않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40만 원 거기에 그 DIY를 몇 개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8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8개에다가 근데 40만 원 발급비까지 다 그냥 해요. 저는 음, 8개. 평생 감정 향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킨, 에센스,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잇몸 에센스, 통증하고 자부 이렇게 8개. 잠깐만요. 스킨 에센스, 감정 향수, 스킨 에센스, 클렌징 폼, 그다음에 클렌징 잇몸에 잇몸, 자궁, 통증? 통증. 음, 근데 겨울에는 피부에 관심 있는 팀들은 통증 빼고 수분 크림을 해요. 수분 크림. 이제 끊기네? 네? 감정 향수, 스킨, 에센스, 클렌징 폼, 잇몸, 자궁, 통증, 혹은 수분크림 8개가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클렌징 오일. 또 있어요? 클렌징 클렌징 오일. 음, 클렌징 오일. 음. 이 40만 원에는 발급까지 포함해서요? 네네네. 음, 근데 40만 원은 사실은 이제 인재 개설을 하는 것 중에 지금 2명이 들어왔거든요, 우선은. 근데 40만 원이라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전 이거는 자격증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죠? 만 했었거든. 근데 카페에서 할 때는 더 받아야지.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자신이 없으시면 영상. 그리고 15주에서 20주 정도의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건, 그 이수 시간이 되는 거예요. 2급은. 15시간에서 20시간. 제가 이거 대표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교육원 대표님한테. 음, 15시간 내외라고 했나? 하여튼, 응. 그래서 10회로 하고
일부러 그래. 2번 이상 빠지시면 자격증 보강도 전 못하고 2번 이상 빠지면 자격이 없어진다 얘기하지. 이거 10번 중에 8번 그 DIY 하시면, 8가지 하시면, 그냥 2로만 하는 시간도 있네요. 그쵸? 정리 또 한 번 해야 되고 그 외에 림프 테라피 같은 거 할 때도 DIY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번외로 해주는 거로 하는 거죠. 그런 건 제가 공병하고 코코넛 가져가고 어차피 레몬 오일들은 다 기본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레몬수 챌린지 하고요. 레몬수 챌린지 2주 해서 완주하신 분은 그 멀티밤 그거 선물 드리고. 선생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 처음에 도테라 오일을 다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40만 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오일을 사고서 자격증을 하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선생님 수업은? 네. 저는 그냥 아, 우선은 다 경험을 해보시고 스킬이 좋으면 스킬에 들어가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요. 역으로 가요. 그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역으로 이거 사면 사세요. 좀 이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진짜 그랬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막 몇십 개 샀는데 배워도 이게 분명히 이것까지 해도 모르세요. 프랑키센스를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러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먼저 사시는 게 레몬 기본적으로 레몬수 드셔야 되죠. 그 인트로 키트에 있기 때문에 클렌징 폼은 클렌징 폼하고 클렌징 오일은 다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거기서 플러스 탈모 있으신 분들은 또 로즈마리 시더우드는 제가 당연히 보내드리죠.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러 그래요. 스스는 너무 비싸니까 콤파이마 먼저 사시라고 항상 해요. 저는. 프랑세스랑 효능이 비슷하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을 나중에 마지막 차에 거의 이루어져요? 아니면 빈도수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하고.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주문해요. 음, 음. 가입을 안 괜찮으시면 하시고. 저한테 주문하세요 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이급 과정을 해도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문하면 가지러 오실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음, 듣고 그게 훨씬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사업이 이게 LRP를 다 쓰기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걸 또 쓰게 왜냐면 제가 이제 오일판만 하니까 제가 원래는 또 블렌딩 오일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게 하기가 힘들고 처음부터 LRP 처음 할 때는 LRP 설정까지 같이 하게끔 했는데 중간에 막 그거 뭐 주문을 안 했는데 택배가 왔어요. 막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리고 평생 학습관이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브랜드를 이게 그 홍보를 하면 안 돼. 아예 계약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 오일을 쓴다 얘기는 하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끝에 하셔라. 그리고 그 전에 주문할 때도 내가 회원 가입해서 할 때랑 저한테 주문할 때랑 가격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문해라. 그래서 저는 거의 제가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라인 다 해놨으니까 그 라인으로 다시 시키는 거죠. 주문을. 그래서 저희 파워보 3 2단계까지는 저 무조건 맞추려고 하거든요. 거기 사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에. LRP 잘 쓰는 사람은 그래도 5, 6명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125개 이거 없어지면서 그거 없어지면서 그렇게 잘 쓰는 사람도 뭐 100을 안 채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문을 받아서 그 파워보스를 2단계까지 다 그냥 맞춰요. 제가 그냥. 사장님,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격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들리세요? 제 이야기? 네네, 잘 들려요, 선생님. 40만 원이 분명히 다 비싸다고 할 텐데, 이거를 수강료랑 수업료랑 이제 강사료, 소위 말하면 강의를 해주는 사람의 비용과 재료비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만약에 하면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 사람을 조금 40만 원 정도 내고 내가 해도 된다라고 조금 어떡하죠?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네, 오신 분들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네, 저는 그 17년도에 이거 테라피 자격증을 따면서 물론 수정사장님은 그때 되게 파격가로 했어. 25만 원인가? 아니 뭐 하여튼 음, 그랬는데 저는 멜라루카에서 40만 원을 줬고요. 영국 거 2급 따는 거요. 저 150 주고 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DIY도 거의 안 해요. 하나도 안 했어. 멜라루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여기에 8가지가 들어가고 그 대신 그걸 원데이로도 난 수업을 다 하는 거다. 근데 원데이로 해도 음, 30만 원이 넘는 원데이 가격이 있거든요. 왜냐면 자금도 아, 5만 원씩 받고 저 원데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엔 자신이 없으니까 막 미스트도 막 10,000원에 팔고 음, 10,000원 수업에 했었어요. 선생님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스폼도 예전에는 15,000원씩에 했어요. 지금 저 2만 원을 올렸고요. 2만 원을 올리고 작년에 2만 5천 원을 올리고 지금 다시 3만 원 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 그 대신 이제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선생님들이 공기업이나 저는 학교 수업 제가 저번 주에 속초에서 전국 영양교사 협회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1인당 4만 5천 원씩 50명 얼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당연히 부대라서 돈도 들어오지만 이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게 강의가 훨씬 재밌는 이유가 강의비 따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 뭐죠? 그 재료비 값에서 엄청 많이 남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주문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저한테 그냥 주문, 거기에서도 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된 클렌즈 폼하고 감정 향수를 했거든요. 근데 워낙 친했던 선생님이 소개해 준 거라서 4만 5천 원에 어쨌든 했는데, 그, 요번에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저 전남 도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들으신 장학사님이 너무 좋다고 목포, 나주, 순천 그리고 어제는 춘천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원주, 춘천, 강릉 이게 10월 달에 금요일 날 한 번씩 거기는 얼마 정도 돼야 올 수 있겠냐 해가지고 무조건 25명 이상 저는 그 3만 원, s 3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갈 수 있다.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공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돈이고 다음 주에 제가 학부모회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학부모 담당 선생님인데 촌학교야. 전교 30명밖에 안 돼. 엄마들 모으기도 힘든데 한 번 모을 때 다 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0명이 안 되니까 20명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 20분한테 2개씩 만들어서 5만 원씩. 5만 아, 원씩 했는데 24명으로 맞춰달래요, 그냥. 그럼 120을 한꺼번에 털어. 그러면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래서 학교 수업하고 공기업 이런 수업이 재밌는 이유가 내 돈 내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써야 될 돈인데 아로마 테라피는 완전히 고급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20명 수업하는데 120에 24명으로 해야 되는구나. 120에 거기는 강사비는 다 틀린데 거기는 한 20 얼마 책정이 된 것 같아. 그럼 되게 1시간 반 수업하고. 그래서 제가 연희사 쌤한테 평생 학습가 무조건 해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쉬워. 저는 그래요, 저는. 강의하면서 하는 게 제 소득에도 훨씬 좋고, 제가 5월에는 거의 강의하고 그거 따져봤어요, 대충. 700 이상이 되더라고. 5월달 되게 바빴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이국가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 수업을 해요, 여기서. 사회 수업에 참 15만 원짜리 수업도 해요, 제가. 그 대신 교재비 따로 받고 레몬 오일비 따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교재로 해요. 예전에는 4회짜리 수업은 절대 교재로 안 했어요. 그냥 PPT 보고 했는데 무조건 교재로. 왜냐하면 교재로 나가면 더 신뢰도도 있고요. 재밌거든? 그러면은 자격증반으로 넘어가요. 자격증반. 그래서 4회 정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선생님들이 4회 수업을 하고 그 대신 이걸 사라고 선생님들 하지 말고 얘를 서비스로 주면서 해보라고 하세요. 4회 수업만 해도 자격증 그게 그러면은 4명만 해도 얼마예요? 60만 원이잖아요. 2시간씩 수업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꾸 나눔하지 마시고 그렇게 당당히 근데 비싸서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몰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죠. 지금 이제 쓰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자기네 피부가 좋아지니까 균케어가 되고 하니까 소개로 이렇게 원데이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원데이도 돈을 당당히 받고 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가끔 줌 들어오면 연희쌤하고 수키쌤, 헤라쌤 말을 너무 잘 내가 어제 연희쌤하고 통화하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이 과정만 내 거로 만들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정말 아우, 훌륭하셔, 저보다 훌륭하셔. 훨씬 잘하실 거야. 제가 와, 왜냐면 선생님 엄청 기운을 멋지네요. 느껴요. 아니 기운을 느껴요 제가. 수키쌤, 연희쌤, 헤라쌤 두 분은 저기 누구야 수아쌤 벤치 처음 뵈가지고 제가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충분히 강의 잘 맞으실 거예요. 궁금한 거 아유, 없으세요?